에는 핵심어 빈도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판다스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임포트, 그 다음에 앞에서 한 스마트폰 CSV 파일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디스크립션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불러옵니다. 요 앞에 부분 자연어 처리 부분 하는 거 있죠. 테스트 정지하기는 앞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한 파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파일을 각 분석별로 잘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파일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하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는 파일 불러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연어 처리하는 겁니다.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코엔엘 파이 중에서 은전 한입, 맥케이브 요 형태소 분석기를 임포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갤럭시 스토어워드로 되어 있는데 그 명사 중에서 불용어들을 만듭니다. 앞에서 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은, 이, 것 등 더 좀 해서 명사라든지 이런 거지만 그 불용어로 잘 안 잡혀지는 부분을 따로 뽑아서 스토어워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개, 꽤 많이 있는데 10개만 리턴하라 그래서 나온 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그 중에서도 명사 부분을 이렇게 추출하는 거였죠. 그래서 갤럭시 나온에서 나온 부분, 명사 부분에서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10개만 보여달라 해가지고 삼성 더블 갤럭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는 동사 어근에 달을 붙인다라든지 형용사 어근에 달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어에서 분석할 때는 주로 명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명사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다 이렇게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추출한 명사들의 숫자를 세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가지고 거기서 그 중에서도 탑 상위 20개 명사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 20개 명사를 하니까 갤럭시가 모두 3352번 나오고, 이 파일에서 삼성이 2540번, 스마트폰 337번, 삼성전자 366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노트, 위치, 뭐 공개 플러스 사용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한 20개의 단어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상위 많이 등장하는 단어 20개 단어.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서 일단 빈도 분석을 이걸로 했고요. 이렇게 빈도 분석한 거 이렇게만 보이는 것보다는 요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비카인즈 같은 데서 보면은 중요한 어휘들을 단어 그럼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쉽게 시각화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워드 클라우드 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pip install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라고, 이거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웃풋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워드 클라우드 설치를 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나눈 발음 고딕하고 앞에서 폰트 있었죠. 그 다음에 색깔은 하얀 걸로 설치한다 라고 해서 워드 클라우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라이브러리로 매트플립을 요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 형태로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기본 디폴트로 요걸 내서 하면은 요런 식으로 앞에서 한 20가지 상위 많이 등장하는 언어가 있었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갤럭시, 그 다음에 삼성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어휘일수록 요 모양이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보다는 훨씬 시각적으로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요 파일에서 코퍼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갤럭시라든지 삼성 스마트폰, 삼성전자 노트 폴드 출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뭐 20개 아니라 30개 하려면 요거를 30으로 바꾸면 돼요. 3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요 모양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동그랗게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순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가 TF IDF라 그래서 어휘 빈도, 문서 역빈도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문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나온 것처럼 어떤 특정 소수의 단어들이 모든 데에 많이 나오면 그거는 특정 단어, 문서만의 토픽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해서 모든 문서에서는 다 나오지 않고 특정 문서에서만 많이 나오는 거, 그게 TF IDF입니다. 문서 역빈도죠. 문서에서는 조금 나오고 전체 문서에서 코퍼스에서는 특정 문서에서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TF IDF 벡터라이즈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줍니다. 돌리면은 각 단어별로 나오죠. 근데 이 단어는 앞에서 요것의 일환이기 때문에 앞에서 추출한 요 20개 단어에 대한 TF IDF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각 단어가 전체 이 말뭉치 코퍼스에서 몇 번 등장하느냐 였었죠. 즉 네이버 블로그 우리가 쭉 된 거 한 1000개 넘는 거에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갤럭시란 단어는 3352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TF IDF는 각각 다릅니다. 이게 문서별로 다 다를 수 있겠죠. 이게 모두 1000개, 일단 블로그 1000개를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1번서부터 쭉까지는 어휘입니다. 어휘. 그래서 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알기 쉽게 데이터 프레임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면 각각에 대해서 1번 어휘, 2번 어휘, 3번 어휘, 4번 어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0번 문서, 1번 문서, 2번 문서, 3번 문서, 4번 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블로그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단어가 1번이라는 단어 예를 들면 갤럭시라는 단어가 TF IDF 값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1번이라는 단어는 2번 문서, 2번 블로그에서 TF IDF 값은 0.3696 이렇게 되고 3번에서는 0.9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높을수록 그 문서에서 특징적인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마다 이렇게 다 다른 거죠. 뭐 0도 있고, 즉 0이 있다는 거는 거기서 전혀 안 나타난다.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복잡할 수 있지만 오히려 문서에서의 키워드 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